검찰이 최순실의 세 번째 형 집행정지라고 했어. 딱 이 헤드라인 보는 순간 쌍욕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방송 준비하다 욕 안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때도 놀랐는데 세 번째를 해주다니요. 지금 지난 1월 달하고 3월 달하고 지금 4월 달에 형 집행정지 세 번째 연장. 생각해보면 최서원 씨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자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던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뿐인데 지금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내를 쓰고 싶겠죠. 편하게 살고 싶고 어떻게든 하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를 생각하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안민석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루 2회 이상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경심 교수.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치니 치료가 효과가 없다. 잔인하다. 아니 하루에 두 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요. 저게 치료입니까 지금? 왜 저 정필승 변호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몸이 아프면 형 집행정지가 아니라 형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예. 근데 저 재활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평생이 이제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자,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4월 4일 날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2023년 3월 31일 정 교수에 대한 형집행 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는 가석방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면도 가능했었죠, 네. 사실은. 근데 뭐 사면 해줄 리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은 지금 세 번째 연장하고 정경심 교수는 한 차례 한 달 연장하기 끝이었고요. 형 집행정지 불허했잖아요. 네. 이게 검찰이 불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없다. 미치겠다. 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없어서 불허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불허할 때는 한번 불허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는 형 집행정지를 할 만큼 위중한 상황 아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돌고 있는지가 확 드러나는 게 보통 이제 정경심 교수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가석방 조건이 되면은 무조건 보내버립니다. 그게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이 재소 기간 동안 만약에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거나 만에 하나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정당국이나 검찰에서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석방 조건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내보내버려요. 이명박을 가석방 시켰던 이유가 뭐야? 고령의 지병, 네. 당뇨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 있었더니 사면시켜줘 버려. 추징금도 아예 없애줘 버려. 이런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최순실이는 지금 우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게 가면 이제 계속 형 집행정지 풀면서 병원에 있을 거다. 계속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놈 누구야? 이명박이잖아요. 네. 같은 패턴으로 가는 건데 진짜 아픈 사람은 형 집행정지 불허하다가 또 신청을 했지만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아휴, 최악의 불공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윤석열이 조국 장관이 싫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윤석열 한마디면 끝나요, 이거. 한동훈이 한마디면 끝나든가. 다 연결돼 있는데 이거 저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하잖아요. 여기서 해줘 하면 되는 거고 해주지 마면 안 되는 거예요. 짜증나네. 지금 그 한동훈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사건 수사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연루됐다는 표현 있냐? 이게 반문을 하더라고. 연루됐다는 표현 있냐고.
진짜 한동훈은 대정부 질문에 굉장히 본인이 깎아먹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하나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이 질문을 3개를 더 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김혜재 의원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이 양반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건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왜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는 말이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나오냐?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실드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 정황을 보면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는 수도 없이 많은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김건희가 연루됐다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냐고 묻고 있잖아요. 저 양아치 새끼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 대정부 질문이나 그 상임위에서 대답할 때 자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고만 받고 있지 잘 모른다. 음.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봤자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은 판결문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런 내용 없지 않느냐? 근데 왜? 나는 읽어봤거든. 나는 안다. 그래도 그래 없다. 근데 그전에는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미 끝난 사건이고 그 검사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자세한 걸 나한테 물어보냐. 2가지 태도를 다 가져가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근데 저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가 아니라 사실 김건희 측 로펌 변호사의 변호인이. 태도입니다. 왜 김건희라 연루됐다는 표현 자체가 안 나오는데 왜 수사하라고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읽어봤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굉장히 당황시키게 만드는 질문부터 예. 하는 거예요. 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위법이 아니래요. 검사의 수사권은 검사들만의 것이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뭐 등 해가지고 여기 등에다가 온갖 떡지떡지 갖다 예. 붙였던 시행령 위법 아니라 그러고요. 애창곡 질문 받으니 이거 골 때린 놈이야 이게. 애창곡이 뭐예요? 저 선글라스 저도 하나 구해주세요. 멋있다. 애창곡이 뭐예요는 저 그 김혜재 의원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이 노래가 예.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를 검찰이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이거를 하고 싶어서 애창곡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한동훈이 먼저 치고 나갑니다. 윤도현은 아니라고. 윤도현 아닌데요? 와 진짜. 그게 저 청담동 게이트에 윤도현이 무슨 노래 불렀다 이 이야기를 지가 먼저 치고 나와요. 진짜 머릿속에 5만 가지 실드 칠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겁먹고 있는지가 다 본인도 드러나는 다 거예요. 봤다는 거죠. 자기가 네. 윤도현 노래 들었다는 거를. 자, 일국의 중2병 국회에서 지금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마 오늘도 제가 방송 중이라 못 봤는데 3일째도 한동훈과 한덕수 엄청 불렀을 걸로 보입니다. 정치 분야, 뭐 사회 분야, 이 네. 분야가 있잖아요. 자, 일국의 중2병의 동영상 한번 잠깐만 보시고 침 좀 뱉으시고 우리는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이렇게 8시 되네요? 반에 다시 올게요. 아, 아니 네. 왜냐면은 그냥 혐오가 한번 자꾸 쌓이시라고 저 있잖아요. 저 보람 PD. 네. 이 앞에 우리 이제 앞에 자막도 같이 다 할 수 있죠. 동영상 앞에다가 뭐라고? 바로 앞에 자막. 일국의 중2병 아무 말 대잔치 이를 동영상 앞에 달 수 있죠. 그래야 맥락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새날은 물러갔다가 이따가 8시 반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는 정진웅 사장검사 무죄 받았죠. 항소심 무죄해놨는데요. 그렇다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난 것이고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관이 덮어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판결문을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판결문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정진웅 차장이 휴대폰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휴대폰 내용 까면은 진실이 나오는데 덮으려고 한 거는 장관 아닙니까? 유심칩에 어떤 정보가 있다고 휴대폰을 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도 비번 안 까시고 지금 돌려받았나요? 위원님,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헌법상 기본권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번을 깔아 하는 것 저는 이제 국민들께 식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건 기본권이고요.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저는 지금 비번 까라는 얘기가 들을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했던 모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씌우려고 하는 거는 장관이었고
억울하게 덮어씌움을 당한 사람은 정진웅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청문회까지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핸드폰 공개하면 됐죠. 왜 그거를 장관이 숨깁니까? 위원님, 국민들께서 보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만 나올 때마다 핸드폰 열어라, 핸드폰 열어라. 그게 지금 이 민주주의 이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질문은 아닙니다. 아니 장관님, 50억 클럽 사건 도대체 계속 이렇게 뭉갤 겁니까? 뭉갠다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50억 클럽의 문제는 기본적인 어떤 배임 행위, 천문학적 배임 행위를 숨기거나 처벌받지 않기 위한 로비의 부분이거든요. 이 배임 행위의 양면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50억 클럽 사건 지금 수사 진행 상황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장관님? 개괄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수사 진행 안 합니까?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말아라 이런 건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관이 얘기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유독 김건희 사건, 그 다음에 검찰 가족에 가면은 딱 멈춥니다. 왜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50억 클럽 특검하자는 국민 여론은 74.7%입니다. 김건희 특검 60%가 넘습니다. 여기에 장관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여론을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것도 50%가 훨씬 넘습니다. 왜 그건 안 보십니까, 그럼? 장관이 애창곡이 있습니까? 예? 애창곡이 있습니까? 애창곡이요? 윤도현은 아닌데요. 제가 특별히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